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숙 의원 얘기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윤희숙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희숙 의원 부친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해서 세종시 주변에 땅 투기 의혹,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거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참 공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그건 나는 모르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틀 뒤에 의원직 사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땅 투기를 했다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본인의 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대선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장애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대의를 위해서 난 대선 후보직, 왜냐하면 대선 경선 후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퇴하고 의원직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직 내놓겠다고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어떠한 의혹을 제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자, KDI에 근무한 적이 있었죠. KDI에 있는 근무 경력 뭐 이런 걸 이용할 때 미공개, 그러니까 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그 산 땅, 그 땅 부근에 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KDI에서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KDI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리고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땅을 산 거는 2016년이고 KDI에서 그 부근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2019년이고 2016년은 박근혜 정부고 2019년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미리 그렇게 알고 샀느냐? 계획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뭐 근거가 있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KDI가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거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KDI에 근무할 당시 이 부서와 아무런 상관없는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될 가능성이 하여튼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그냥 KDI에 근무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국토교통부 저기 어디에 근무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사람은 땅이나 집을 사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동시에 어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그 부친의 사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한테는 매제죠, 매제. 그 매제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늘공,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행정고시 붙어서 하는 그 공무원이 아니고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책보좌관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거를 좀 했고, 뭐 한 1년 남짓 정도 했다고 하죠. 2년 정도인가요? 그리고 청와대에 한 달 5개월 정도, 아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데, 그로부터 청와대 근무를 하고 난 뒤에 한 2달쯤 뒤에 이제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아니 KD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또 사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위의 미공개 정보가 맞다면 적어도 윤희숙 의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민주당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의 투기 의혹을 따지는 거냐,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 윤희숙 의원의 관련성을 따진다면 적어도 뭐 사위 얘기 같은 거는 뭐 그런 곤란한 거죠. 지금 여기서 초점은 윤희숙 의원한테 있는 것이지 윤희숙 의원 아버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무슨 공직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또 딴 거,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옮겨가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 거와 더불어서 혹시 윤희숙 의원이 뭐 돈을 대줘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뇌피셜 상태에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그날도 통장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뭐 그 통장이 다는 아닐 수도 있다 쳐도 어쨌든 계좌 추적 해봐라, 압수수색 해봐라, 아버지 집 압수수색 해봐라, 그 다음에 자기의 세종시에 있는 뭐 특공으로 받은 그 아파트 거기 CCTV 다 까봐라, 뭐든지 공수처든 합수본이든 다 수사를 받겠다. 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이 사람들 뭐 어쩌고, 그거는 좀 윤희숙 의원이 오바했다 쳐도 여하튼 자기는 어떠한 수사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고 나서 아니 그럼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격의 칼날이 이제 무뎌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겠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퇴쇼 한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사퇴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퇴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떳떳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아이러니냐,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쇼다 그러는데 쇼가 되려면 어차피 사퇴가 안 될 건데 이 사람이 의원직을 던졌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사퇴는 어떻게 결정하죠?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171석이고요. 여권 전체를 합치면 180석에 육박합니다. 의원직 사퇴는요,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재적 과반수가 몇 명이죠? 151명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민주당이 그래 뭐 쇼 뭐 이런 거 공격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자 그럼 우리 표결합시다. 그래서 민주당이 표결에 동의하면 이 쇼는 그때부터 막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쇼가 막을 내릴 수 있는, 쇼라고 한다면 그게 막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쇼다라고 공격할 일이 아니고, 쇼라고 생각하면 그 쇼를 문을 닫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쇼가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민주당의 합당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의원직 사퇴에서는 받지 않아가면서 쇼라고 공격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 아이러니가 바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의원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의원직을 버리고서 수사받는 게 유리합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그거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할 적에 그 부분에 관해서 체포동의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나중에 구속하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직을 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수사받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들한테 선전전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쇼를 커튼을 내리게 할 권한이 민주당 자기네들한테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왜 그 권한을 행사 안 할까?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제 30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빠르면 그때 보고하고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윤희숙 쇼 끝. 그 권한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날까지 본회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날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일간 언제든지 본회의 열어서 이걸 사직서를 처리하면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쇼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라면 그 쇼를 끝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104석밖에 안 되죠. 국민의힘이 다 동의를 하든 다 반대를 하든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서 처리 문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재석이 아니고 재적입니다. 재적. 국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설령 쇼라고 할지라도 이 쇼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꾸 쇼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자꾸 쇼라고 공격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에서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일까? 또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뻔한 것이죠,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12명씩의 부동산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본 경찰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처리가 어떻게 됐죠? 이것도 민주당이야말로 이 그 부동산 의혹 관련한 의원 처리에 쇼를 벌였습니다.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조치하겠다. 탈당 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2명, 이 사람들은 사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당을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그 중에 한 사람, 양이원영 의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또 한 사람은 윤미향 의원인데 무소속 의원이죠. 근데 최근에 무소속 의원 종군 위안부 문제,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그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런 위안부 단체 여기에 대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냈다가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그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좀 황당하게 됐지만 여튼 여전히 정신적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쇼죠. 그럼 나머지 또 10명은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5명은 탈당계를 냈는데 당에서 처리를 안 해줍니다. 나머지 5명은 탈당계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통보한 의원들 중에서 윤희숙 의원 사퇴서를 먼저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 야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화살이 자기들한테 올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야말로 지금 부동산 관련한 쇼를 벌이고 그 쇼는 자기들이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쇼를 끝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바로 민주당의 아이러니가 있고 민주당의 꼼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손가락질을 계속 국민의힘 내지는 윤희숙 의원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민주당의 아이러니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과잉 반응이 있고 자기들이 처리하면 될 일을 자꾸 자기들이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윤희숙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윤희숙 의원 문제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건 판단하지 않건 간에 민주당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 그동안 그 수많은 법안들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조차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게 해놓고 윤희숙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의원직 문제와 같은 이 중차대한 문제는 자기들이 처리할 권한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안 하면서 자꾸 손가락질만, 딴 사람 또는 다른 당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패널들, 민주당 패널들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쇼를 본인들이 끝내면 되는데 왜 안 끝내느냐? 자기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끝내지 않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자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서 마치 그 사람 표적에다 대고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게 정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아이러니가 지금 오히려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격을 헐리우드 액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